병행 수입이란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국내외 동일 상표의 상표권자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판매한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 권리자와 별개의 루트로 수입된다는 의미로 병행 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이키가 자사의 제품 상표를 미국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에 등록한 뒤 한국 수출시 K라는 업체에 한국 내 독점 수입권과 전용 사용권을 주었을 때 K와 아무 관련 없는 X라는 병행 수입업자가 미국에서 유통되는 나이키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가 보통 이 병행 수입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최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서는 삼성폰에 대한 병행 수입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전쟁에 따른 미국의 경제 제재로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러시아에서 판매를 중단한 가운데 러시아가 병행 수입을 통해 삼성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오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러시아 내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보급이 끊긴 틈을 노려 중국폰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자리를 지켜오며 지난 2월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점유율은 41%, 현지 판매를 중단하기 전인 3월에는 42%를 기록해 애플 15%를 크게 앞질렀는데요. 삼성전자의 제품 출하 중단으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이르자 중국 스마트폰은 러시아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유통업체 엔비디오에 따르면 6월 중국 브랜드의 현지 스마트폰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른 러시아 내 시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삼성 스마트폰의 병행 수입을 임시 허가하며 시민들의 불만을 진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병행 수입 제품은 주로 갤럭시 A 시리즈 같은 보급형 폰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리즈인 갤럭시 S를 선호하는 많은 러시아 시민들의 불만까지 잠재우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병행 수입 제품일 경우 삼성이 공식적으로 AS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루트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전용 애플리케이션 활용도 어렵고 고장 시 부품 조달도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외교적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아마도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삼성 측에서도 병행 수입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삼성이 어떤 명확한 결단을 내리기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호감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과 가까운 나라입니다. 러시아에게 한국은 의리를 지킨 나라로 각인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데요. 그 이유는 과거 1998년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나빠지며 외국 기업들이 대거 탈출할 당시 일본 기업들은 제일 먼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한국의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 이 세 기업만이 끝까지 남아주며 의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한국 기업의 입장에선 다른 대안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찌됐건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 기업들로 이름이 남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결과가 현재까지 내려와 러시아 사람들에게는 한국에게만큼은 호의적인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이 러시아군의 방위산업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5개 기업을 무역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현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28일 커넥 일렉트로닉, 월드제탁, 킹파이 테크놀로지, 신노 일렉트로닉스 등 중국 기업 5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이들 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해선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기업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제재 대상인 러시아 기업들과 계속 공급 계약을 맺으며 러시아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것을 본보기로 전 세계 기업과 개인이 러시아를 지원하려 한다면 미국은 단호히 이를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듣고만 있을 중국이 아니죠. 중국은 이런 미국의 입장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소위 군사 및 국방건설 지원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탄압하는 것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부여도 없는 막무가내 제재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대립이 지속될 가운데 그 사이에 낀 우리 정부가 과연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뉴스TV 이혜영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는 해외뉴스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